Hi there. 오늘은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에요. 능동이란 말은 주어가 무엇을 하다 라는 의미고요. 수동이란 말은 주어가 당한다, 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Picasso influenced Spanish art. 피카소라는 주어가요. 영향을 끼쳐요. influence라는 동사,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죠. 영향을 끼치는 대상은 Spanish art. 네, 이런 경우 능동이라고 하고요. 한번 같은 의미지만 수동태의 의미로 형태로 쓰인 거 볼까요? Spanish art was influenced by Picasso. 네, Spanish art, 스페인 예술은요,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피카소에 의해서요. 네, 1번 문장과 2번 문장 사실 의미는 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네, 그런 걸 우리는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구별해서 말을 하는데요. 먼저 수동태 문장 만드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네, 우리가 말하는 능동태 문장,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요. 문장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by 플러스 목적격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일 때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려볼게요. 예문으로 직접 해볼까요? Somebody took this photo last summer. Somebody. 주어가 어디로 간다고요? 네, 목적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this photo.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 this photo로 오는 거죠. 그러면 took이라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take, took, taken이죠. 그런데 비동사는 뭐가 와야 되나요?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 this photo, 단수네요. 단수니까 is 또는 was가 와야 되는데요. 시제가 took, 과거였죠. 그래서 was taken으로 과거 시제, 비동사의 과거 시제 와야 돼요. Somebody took this photo last summer가 This photo was taken last summer by somebody. 생략 가능하겠고요. 네,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 일치, 그리고 시제의 일치, 주어가 somebody에서 this photo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입장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때렸어요. 나는 때린다 친구를.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 어떤 거죠? 맞은 거죠. 친구는 맞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현정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아니, 왜 능동을 수동태로 바꾸고 그래? 번거롭고 귀찮게. 그게 아니라요. 입장 차이가 있을 때 말해요. 때린 사람이 주어일 때랑 맞은 사람이 주어일 때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가해자와 피해자. 명백하게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요. 목적어를 가져다가 주어를 만들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고 원래 주어였던 것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라는 이 단순한 원리지만 사실 우리가 의미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주의해야 될 수동태도 볼까요? 우리가 시제가 보면요. 단순 시제를 예문을 들었는데요. 진행 시제, 미래 시제도 올 수 있고요. 완료 시제도 올 수 있어요. 진행은 어떻게 했었죠? B 플러스 ing였죠? B 플러스 ing에다가 수동태가 B 플러스 pp였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빙 pp가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빙 pp, 비빙 pp, 그리고 미래 시제일 경우에 will이 오고요. bpp 쓰면 되겠죠. 비동사 원형 오겠죠. 완료 시제는요. 완료 시제는 have나 has, had, been, pp로 바뀌겠죠. 현재 완료는 has와 have, pp였고요. 과거 완료는 had, pp였잖아요. pp 자리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be 플러스 pp, have, has, had, pp.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였죠? been이었죠. 그래서 have been pp, has been pp, had been pp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be being pp, will be pp,
have been BP, has been BP, had been BP. 네, 영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언어예요. 우리가 그래머, 문법 규칙을 배우는 건요, 언어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말해져 오다가 그것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 놓은 것 뿐이고요. 문법이 말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항상 말로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이론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문장을 여러 번 따라 말해보고 써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문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cell phone is being repaired right now. My cell phone. 내 핸드폰이요. 어떻게 됐대요? 비빙 피피. 지금 고쳐지고 수리되고 있는 중이에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제 수리센터 맡겼어요. 맡겼는데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비빙 pp를 쓸 수 있겠죠? My cell phone is being repaired right now. Number 4, he will be treated. 자, will be pp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의 수동태죠. He will be treated as an honored guest. 그는요, treat는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대접을 받았습니다. 처리받은 거죠. 그는 대접받았어요. as 플러스 명사는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죠. as an honored guest. honor, 굉장히 영예로운, 영광스러운이란 거죠. 굉장히 명예 전당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I'm honored to be with you. 제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honored guest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은 거죠. Number 5. This song has been played for a long time by many musicians. 이 노래는요,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주되어져 온 거죠. 자, 노래니까 수동태겠죠? 연주되는 거예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전치사 for 다음에 어떤 숫자나 시간 표현들이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해석되죠. by many musicians, 행위자, by 플러스 목적격 나왔네요. 네, 이것은 물론 생략 가능할 수도 있겠죠. 노래를 연주한 사람 당연히 음악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is song has been played for a long time. 이 노래는요, 오랫동안 연주되어져 왔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by 플러스 목적격 생략되는 경우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 조동사 BPP를 한번 볼게요. 조동사는 강력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조동사 다음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ll the students must follow this new rule. 모든 학생들은요, must 해야만 해요. follow, 따라야만 해요. this new rule, 이 새로운 규칙을요. 자, 그러면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This new rule must be followed. must be pp. must 그대로 써주고요. follow의 수동태 be pp로 바꿔주죠. 그리고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올 때는 반드시 뭘 쓴다? by 플러스 목적격, by all the students 이렇게 바뀌죠. 동사구의 수동태에도 볼까요? 네, 동사구라는 건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한 단어처럼 하면 돼요. Uncle Sam took care of the children. 샘 삼촌이 took care of, take care of의 과거형이죠. 돌봤어요.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The children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 볼게요.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be 플러스 pp인데요. took care of 한 단어로처럼 생각하고 비동사 와야 되는데 주어가 Uncle Sam일 땐 단수였지만 the children은 복수죠. was가 아닌 were를 써야 돼요. 과거형이면서 복수인 were를 쓰고요. take, took, taken, pp, taken 쓰고요. 나머지 care of 한 단어처럼 붙였으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나요? by Uncle Sam, by 플러스 목적격 써야겠죠? 네, 여기서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샘 삼촌이 돌봤다라는 거, 네, 좀
특별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막 돌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he children were taken care of by Uncle Sam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문장 형식과 수동태를 연결해서 볼게요. 우리가 문장 형식이라는 건 흔히 5개 형식으로 나눈 걸 말하는데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을 기억해야겠죠? 자,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만들 수 없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목적어라는 존재가 우리가 최소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목적어를 가져다가 또 다른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없어요. 대표적인 동사들 볼까요? happen, occur, arrive, rise, die, appear, disappear, seem, remain 등이 있겠죠. 네, 여기 한번 볼까요? 흔히 우리가 1형식, 2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동사 자체로 의미가 완결돼서 어떤 목적어,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의미가 뭐 수식할 순 있죠. 예를 들면 A car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last night이라는 이런 시간, 부사구는 있을 수 있지만요. happen 다음에 목적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단어들, 동사들이 있어요.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서 1형식, 2형식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대. 이렇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동사들이 수동태가 될 수 없는지를 큰 소리로 말해봐서 그리고 한 번씩 써봐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happen, occur, arrive, rise, die, appear, disappear, seem, remain 등등은 네, 결코 수동태로 만들 수 없겠죠. 왜냐면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예문 한번 볼게요. A car accident happened last night이지만 A car accident was happened라고 쓰면 완전 틀린 문장이 돼요. 이런 게 시험에, 어법 시험에 나오는 거죠. Jason seemed tired. 제이슨은 보였어요. 어떻게요? tired, 피곤해 보였어요. 네, look, seem, appear 이런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요.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뭐 행복하게 보인다 해서 happy가 아니라 Jason seemed happ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look, seem, appear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명사, 목적어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Jason was seem tired라는 수동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긴 있는데요. 의미 자체가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동태 얘기했을 때 입장 바꿔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는 저한테 맞았죠. 이런 것처럼 때린다는 행위 동사, 뭔가 대상한테 어떤 행위를 가하는 거일 때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상태라는 건 뭐냐면 동사 볼게요. cost, 비용이 들다. have, 가지다. 가지고 있는 상태죠. want, 원하다. resemble, 닮다. 이제 닮았다는 표현하죠. 닮은 상태. lack, 무엇이 부족하다. 그리고 fit,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더라도 절대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아요. 네, 이 동사들 꼭 추가해서 기억할게요. happen, occur, arrive, rise, die, appear, disappear, seem, remain 등등 있고요. cost, have, want, resemble, lack, fit 이런 아이들 수동태 될 수 없어요. 아니 선생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한번 예문 볼까요? They cost me $20. 그것들은요, cost me, 나에게 $20를 달래요. 그러면 목적어 me 있으니까 I was cost, 나는 비용을 당하게 된다. 이상하죠? cost me, 나에게 $20를 비용을 요구하는 건데 얘가 갑자기 비용을 당한다.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단어들, resemble이란 단어, 엄마가 그녀의 닮음을 당했다. 자, 사실
딸이 엄마를 닮지 엄마가 이제 딸에 의해서 닮음 당하고 뭐 이런 거 어색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수동태로 썼을 때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요. 쎄한 느낌 매우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뭐 팩트 이런 거 중요하지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감정,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정말 아주 중요한 최고의 정보거든요. 느낌이 쎄하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저 사람만 만나면 느낌이 쎄하네. 그 사람은 절대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니,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그래요. 당연히 내 느낌이 쎄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소중한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네. 네. 영어 문법 얘기하다 갑자기 느낌 쎄한 거. 어쨌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느낌을 살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느낌 정말 중요하니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느낌과 감정을 살려서 외우는 게 중요하듯이요. 그래머 파트를 공부할 때도 뭔가 달달달 지식적인 측면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얘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 한번 써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느낌을 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목적어가 대절인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한번 볼게요. 목적어가 대주어 동사 이렇게 긴 문장 형태, 절 형태의 문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대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주어이시죠? 네, 저랑 같은 집안이에요. 저도 성이 가시지만 가주어 잇 성이 가시네요. 네, 가주어 잇을 주어 자리에 두고 대절은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죠. 영어는 이렇게 머리가 큰 거 싫어해요. 네, 얼굴이 작은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예문 볼까요? People say that he is smart. 사람들은 말해요. 그가 smart, 영리하다고요. 자, that is smart가 목적어네요. 얘를 주어 자리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That he is smart is said B 플러스 PP, say의 수동태 형태 is said가 왔고요. by people, 물론 by people, 생략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다른 거는 that he is smart라는 긴, 꼬리가 긴 주어를 it, 가주어 it으로 간결하게 바꾼 다음에요. It is said that he is smart.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that he is smart 어디로 가요? 네, 그냥 바로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요. It is said that he is smart라는 문장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He is said to be smart. 아예 that he하고 이 that he를 없애버리고요. He is said to be smart. 절에서 구로 바꿨죠? 네.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라는 단어 구로 이루어진 것을 구라고 해요. 그래서 it is said that he is smart. He is said to be smart. 같은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어려워요. 외우기 힘들어요. 네, 정상이시고요. 그런 건 정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단순해요. 계속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거죠. 언제까지 익숙해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해 보다면 우리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It is said that he is smart. He is said to be smart 라고 하면 돼요.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People believe that he stole the money.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가 stole, steal, stole, stolen이죠. steal, stole, stolen. 과거 동사네요. 훔쳤어요. 그 돈을, the money, 그 돈을 훔쳤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주어 is을 써서 it is believed that he stole the money 할 수 있고요. 또 이 he를 가져다가 he is believed to have stolen the money. 아니, 왜 have pp가 나왔지? 네, 시제 때문인데요.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항상 단수 복수인지 수의 일치와 시제를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제가 it is believed, 현재죠. 믿는 건 현재인데 돈을 훔친 거는 과거죠. 이렇게 과거
한 시제를 앞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He is 현재고 to steal 해버리면 돈을 훔치는 것도 현재예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돈을 훔친 건 과거 행동이었겠죠. 돈을 훔친 건 과거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과거 충돌하죠.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를 써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 걸 표현해 주자. 그래서 to have stolen the money가 되는 거예요. He's believed to have stolen the money. Steal, stole, stolen. 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렵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 돼요. 네, 이번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함께 볼게요. 사형식은요, 그야말로 목적어가 두 개라서요,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게 수동태니까요. 목적어가 두 개라면 당연히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예문 한번 볼까요? My teacher gave me two novels.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은요, gave, 줬어요. me, 나에게 뭘 줬나요? two novel, 두 권의 소설책을 줬나 봐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me를 가지고 만든다면 I was given two novels by my teacher 라고 하면 되겠죠? 네, me를 주어 자리로 왔고요. gave라는 동사, 과거니까 was given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냥 two novels 그대로 내려주고요. 네, 미가 여기로 갔지만 얘 그대로 내려줘요. 미가 빠졌어요. two novels 그대로 내려주고 my teacher를 마지막에 by my teacher,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주죠.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어 two novels로 한번 바꿔볼게요. two novels 주어로 했고요. 이런 novels 복수 주어기 때문에 was given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were given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me를 조심할게 to me로 바꿔줘야 돼요. to me, 나에게 라는 거. 아니, 선생님, to novels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왜 me는 그대로 못 내려옵니까? 내 의미상 to me, 나에게 라는 걸 살려주기 위해서죠. to me, by my teacher, by 플러스 목적격 마지막에 써주겠죠. 네, 어렵나요? 어색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동태를 배웠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 나이가 꽤 많지만 중학교 시절 수동태를 처음 배웠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나요. 아니, 기껏 주어, 동사, 목적어를 좀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목적어를 데려와서 주어를 만들고요. 이 동사는 뭐 정체불명의 BPP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사형식 목적어가 두 개면 얘로 만들기도 하고 얘로 만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와우, 정말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뭔가요? 그건 바로 계속 소리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고 영어로 틈틈이 말해보고 써보고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알겠죠? 처음에 배웠을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계속해서 반복, practice,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엄청 잘하게 된답니다. 그럼 또 볼까요? My father built me a tree house. A tree house was built for me. 아니, to me에서 이번에 또 for me로 바뀌었네요. 네, 우리 기억나나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기본적으로 사형식 누구누구에게이기 때문에 to를 기본적으로 쓰지만 뭔가 make, buy, cook, find 뭔가 특별히 단순히 전달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해주는 느낌일 때는 for를 쓰죠. 그리고 ask나 inquire 같이 질문일 때는 of를 쓰고요.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살려주는 거예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할 때도 A tree house was built for me. 나를 위해서 지어져요. 라는 거죠. 그리고 by my father.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ok, make, get, find, buy, build 이런 친구들은요. 뭔가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한 채 지어서 준다는 거잖아요. 엄청 for you, it's for you, it is for you.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거죠. 뭔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cook, 요리했어, 만들었어, make, get, 가져다 줬어, find, 찾아줬어. 그런 느낌일 때 for를 쓰는 거죠. 가장 기본은 to, 에게, give me 이렇게 하는 거고 어부는 ask하고 inquire, 질문하다일 때만 되는 거죠. 자, 그래머 플러스 한번 볼까요? 동사가 bring, buy, cook, make, read, send, sell, write, get 등등일 때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를 한대요. 아니, 목적어 두 개라서 대부분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bring, 가져다 주고, 사주고, cook, make 만들어주고, 읽어주고, send, 보내, sell 이런 거는요, 뭔가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A cute postcard was sent. 귀여운 엽서가 보내졌어. 귀여운 엽서 우리에게 보내졌어. 그런데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건데 뭔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 우리는 grammar, 문법부터 문법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문법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이 있어요. 말. 그래서 문법 규칙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 문법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 되는지 A cute postcard was sent to us by Mark. 네. 귀여운 엽서가 우리에게 보내졌다. 말 되죠. 근데 우리는 보내졌다. 귀여운 엽서를?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요. 수동태를 네. 갑자기 사람 목적어를 갖다가 쓰면 어색해져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나요? 사람을 요리해? 식인종인가? 네. 이런 단어들이, 동사들이 어색한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 있고 문법이 있었어요. 영어라는 말이 있고 문법이 있었기 때문에 문법만을 너무 중시하는 공부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수능 시험에서 문법 문제 only one, 한 문제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문법을 꼼꼼히 하는 이유는 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올 걸 대비하는 건데요. 학교 내신도 쌤 다닐 때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때그때 시험 범위를 좀 촘촘히 보는 걸로 충분하니까요. 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마찬가지죠. 보면 목적격 보어는 그냥 그대로 써야겠죠. 왜? 목적격 보어니까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애는 주어를 누구한테서 데려오나요? 네, 목적어에서 데려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오형식 동사에서 C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얘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대표적인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목적격 보어는 투부정사로 또 바뀐다는.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게 이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원래는 와야 되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만 투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이 온다는 걸 얼마나 열심히 외웠나요? 그런데 수동태로 바뀔 때는 원래 생략됐던 투가 살아서 와요. 그래서 투 부정사로 바뀐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이게 또 뭐예요? 정말 생략했다가 살렸다가 정말 이놈의 영문법 못해 먹겠네 라고 하시기 전에 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어색한 게 없어지겠죠? be allowed to 부정사, 사역동사 let은 be allowed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한번 예문 네 문장 볼까요? We painted the fence green. 우리는요, 색칠을 했어요. The fence, 울타리죠? 그 울타리를 green, 녹색으로 색칠을 했네요. The fence was painted green by us. 그 울타리는요, 색칠이 되었어요. 초록색으로요. 네, by us, 우리에 의해서요. I saw her skate, skate. 네,
지각동사에서 to skate가 아니라 원형 skate가 나왔는데요. 수동태가 될 때는 이렇게 to, 생략됐던 to가 살아난다. She was seen to skate. My mother made me do the dishes. make 사역동사에서 do, 동사 원형만 썼는데 갑자기 수동태가 될 때는 to가 살아나요. The teacher let us use the dictionary. We are allowed to use. 그쵸? use가, to use가 돼요. 아니, 선생님,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기 전에요. 한번 볼까요? She was seen. 동사가 나왔는데요. 또 skate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요. made, do, allow, use.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딱 붙어 있으니까 to를 다시 살려둬서 어색함. 야, 이 문장에 동사 2개 있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항의 들어오기 전에 to를 얼른 생략됐던 to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네, 이것도 to가 없으면 느낌이 쎄할 거예요. 네, to를 붙여서 해주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치사와 수동태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그냥 입에 착착 붙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양한 전치사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동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져와서 또 다른 주어를 만들고 동사를 BPP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망의 주어는 어떻게 했죠? 네,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by가 아닌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전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by가 아니고 어떤 게 온다는 거예요? by 대신에 with를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 in과 as를 쓰는 경우 그 다른 것들, 기타 등등등등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마치 한 단어를 외우듯이, 기억하듯이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with를 쓰는 경우, be acquainted with, 알다, 숙지하다. be acquainted with, 알다, 숙지하다. be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여 있다. 아니, acquainted는 with를 쓰고, addicted는 to를 쓰네요. be devoted to를 쓰고, be known for를 쓰네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머리를 쓰면서 기억하려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영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만 잘하면 되죠. 자, 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말하면 되죠? 입술을 움직여서 따라하면 돼요. 시작. Be acquainted with, be covered with, be concerned with, be crowded with, be associated with, be equipped with,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be content with. 네, 만족하다, with 주로 쓰는군요. 기뻐하다, with, 무엇으로 기뻐하다, 무엇으로 with라는 전치사 많이 쓰는데요. 그걸 또 with는 무엇으로더라, 이렇게 규칙 위주로 하지 말고요. 가장 정확한 건 내 입술의 감각을 믿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기 최고의 기억법입니다. 자, to를 쓰는 경우 따라해 볼게요. 중독되다. be addicted to, be addicted to, be devoted to, 헌신하는 거죠. 사실 중독되고 무엇에라는 느낌일 때 to를 쓰잖아요. be committed to, be married to. 자, marry라는 건요. 수동태일 때만 to가 써요. marry, will you marry me? marry me. 목적어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to를 쓰고 싶으면 수동태일 때만 되는 거예요. be dedicated to, 전념하다. be opposed to, oppose, 반대합니다. to 쓰고요. be exposed to, 무엇에 노출되다. exposed to, be related to, 무엇과 연관이 되는, 관련이 되다. relate. in과 at을 쓰는 경우도 기억해야겠죠. be amazed at, 깜짝 놀라는 거. surprised at, 자, 뭔가 깜짝 놀랄 때 at을 많이 쓰네요. be frightened at, 소스라치게 놀라다. be disappointed at, 실망하다.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련이 있다.
involve 안쪽으로 발을 넣는 거예요. involve 참여하다인데 개입하다인데 수동태로 쓰여서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련되다가 되겠죠. involve 안쪽으로 발을 넣어요. 관련하다 개입하다. 그래서 수동태 be involved in 기억해 두세요.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다. be engaged in 종사하다 약혼하다. be located in 위치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동사도 주의해야 할 전치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be known for 알려지다.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지다. 자, for하고 as 차이점 있죠? 무엇 때문에 알려진 것과 무엇으로서 굉장히 자격이나 네, as는 자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for하고 as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가 되겠죠. 에게는 to. 더 be known은 똑같은데 for를 쓰느냐, as를 쓰냐, to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be composed of 구성되다. consist of 구성되다. 조심할 게 compose일 때는 be를 쓰는데요. consist일 때는 be를 안 써요. 이런 점 꼭 구별해 주세요. be made of 뭔가 재료, be made from 화학적 변화, 뭐 be made into 결과. 네, 이렇게 깐깐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be made of만 써도 되긴 해요. be made up of, make up of, 무엇 구성되다, made up, make up이 있는 거죠. be made up.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점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수동태 너무 어려워. 그거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느꼈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말이기 때문에 영어는 말이에요. 문법, 규칙이 아니라 언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고 네, 내가 100번을 만약에 따라 읽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practice makes perfect을 기억하면서요. 여러 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보기 약속해요. 네, see you. bye bye.